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24편 예수의 어린 시절 후기. 비록 예수가 갈릴리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교육적 지도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문명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남녀 계층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큰 이점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의 교육은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오로지 유대인의 노선을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사렛에서 그는 이방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고 동방 또는 바벨론과 서방 또는 헬라 신학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신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가 9살 되던 해 서기 3년 예수가 심각히 아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의 형제, 여동생과 함께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있다. 학교는 계속되었고 그는 매달 한 주씩 자유시간을 가지며 아버지와 함께 이웃 도시를 여행하거나 나사렛 남쪽 삼촌의 농장에 머무르거나 막달라에서 낚시 여행을 하는 등 시간을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 썼다.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늦겨울에 예수가 모든 형상, 그림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라는 가르침에 대해 하잔에게 감히 이견을 내밀 때였다. 예수는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토기로 다양한 사물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소동이 다시 일고 있었는데 이때 공부가 부진한 어느 생도가 교실 마루바닥에 예수가 목탄으로 선생을 그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명백하게 그 그림이 드러났다. 한 위원회가 요셉을 호출하고서 맏아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성향을 막으려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러 가기 전에 여러 장로가 그것을 보았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재능이 있고 적극적인 아이가 한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불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받은 비난 가운데 가장 심각하였다. 예수는 바로 뒷문 바깥에 큰 바위 위에 앉아서 그의 예술적 노력을 비난하는 말에 얼마 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을 분개하였다. 그래서 씩씩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겁없이 맞섰다. 장로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유머러스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두 사람은 그 소년이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라도 거룩한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리아는 분개했지만 예수는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용감히 자기의 관점을 변호했다. 지극한 자제력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모든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 문제에서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장로위원회는 말없이 떠났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의심스러운 활동 가운데 어느 것도 학교에서 계속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예수가 집에서 진흙빚기를 허락하도록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려 애썼지만 요셉은 둘째 계명에 관한 랍비의 해석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어떤 것의 모습도 더 이상 그리거나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확신하지 않았고 매우 좋아하는 그러한 오락을 포기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큰 시련 중에 하나였다. 6월 하순,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타볼산 정상에 올랐다. 맑은 날이어서 경치가 정말 좋았다. 9살 소녀는 인도, 아프리카, 로마를 제외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예수의 둘째 여동생 마르다가 9월 13일 목요일 밤에 태어났다. 마르다가 태어난 지 3주 후 잠시 집에 있던 요셉은 집의 작업실을 겸한 침실을 증축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위한 작은 작업대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작업대에서 일하면서 멍에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해졌다. 이해 겨울과 이듬해 겨울은 나사렛에서 몇십 년 만에 가장 추웠다. 예수는 산에서 눈을 본 적이 있었고 이전에 몇 번이나 나사렛에 눈이 왔는데 잠시만 땅에 남아 있었다. 이번 겨울이 되어서야 그는 얼음을 보았다. 물이 고체, 액체, 증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끓는 냄비에서 빠져나가는 증기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던 소녀는 물리적 세계와 그 구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성장하는 청년에게 나타난 퍼스널러티는
한 방대한 우주에 걸쳐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창조하고 조직한 분이었다. 나사렛의 기후는 혹독하지 않았다. 1월은 가장 추운 달로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였고 가장 더운 7에서 8월에는 24도에서 32.2도까지 기온이 오르내렸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산악지대에서 요르단과 사해계곡에 이르기까지 혹한에서 혹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다양한 기후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장 더운 여름철에도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쪽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때때로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더운 바람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불어오곤 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보통 우기가 끝날 무렵인 2월과 3월에 찾아왔다. 그 당시에는 11월부터 4월까지 상쾌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꾸준히 비가 내리지는 않았다. 팔레스타인에는 여름과 겨울, 건기와 우기라는 두 계절만 있었다. 1월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4월 말에는 온 땅이 하나의 광활한 꽃밭이 되었다. 그해 5월, 삼촌의 농장에서 예수는 처음으로 곡식 수확을 도왔다. 13살이 되기 전에는 나사렛 주변에서 대장장이 이를 제외한 남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알아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대장간에서 몇 달간 일하기도 했다. 일과 카라반 여행이 한가했던 시절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인근에 가나 엔돌, 나인을 여행하거나 사업차 여러 번 여행했다. 어린 시절에도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4.8km 조금 넘게 떨어진 세포리스를 자주 방문했고 기원전 4년부터 서기 25년경까지는 갈릴리의 수도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거주지 중 하나였던 갈릴리도 자주 방문했다. 예수는 계속하여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하였다. 집을 떠나는 여행은 자신의 가족을 더욱 큰 나량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때가 되어서는 부모조차 그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소년기에도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능숙한 선생이었다. 그는 이른바 구전율법과 항상 견해가 달랐지만 언제나 집안 풍습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꽤 잘 어울렸으나 그들의 머리가 더디게 돌아가는 것에 가끔 실망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7명의 소년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들은 보다 많은 것을 습득한 훌륭한 어른이 신체적, 지적, 종교적으로 될 인품을 장려하는 모임이었다. 이 소년들에게 예수는 체육에 관련된 많은 새로운 게임들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개량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